네, 김경래의 최강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님과 함께하는 고품격 본격 정치 토크, 박지원의 정치의 품격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아니 또 지난 얘기를 또 해주시고 예. 휴가 동안에 진행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짜 김경래 앵커가 잘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아, 안 되더라고요. 반응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박지원 의원님이 훨씬 낫다. 뭐 이런 반응들이 많아서 굉장히 저는 실망을 했습니다. 야, 금요일 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한 거고 이 얘기를 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에 지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의원님은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 설마 했던 게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정치권이나 국민이 잘 단결해서 아베, 일본의 그 폭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싸워야 된다. 그렇지만은 대통령과 정부는 또 다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 네. 그런 생각 같습니다.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 입장 발표가 있고 나서 일본에서 그 외무성 부대신 우리로 치면 이제 차관급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토 마사이사 뭐 좀 들어본 사람이에요. 이제 뭐 독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고, 근데 이게 무례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외교적으로 가능한 수사인가요? 이 차관급이 대통령의 말을 무례하다고 하는 게? 글쎄요, 그 뭐 정치인이 네. 그러한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좀 이해라도 되는데 네. 정통 외교 관료 그것도 외교부를 책임지고 있는 차관이 국가 원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은 지극히 무례하고 잘못됐다. 저는 지적을 합니다. 이게 좀 의도적으로 우리를 좀 자극하려는 거이겠죠? 네, 아무래도 자극해서 서로 지금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언젠가는 터지자 하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외교관은 외교관이 쓸 수 있는 수사를 써야지 그러한 타국의 원수에 대해서 아무리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틀려먹은 얘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거는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직전에 미국에서 이제 중재안을 내놨다 이런 보도들이 꽤 나왔었어요. 그 뭐 미국 쪽 외신도 그렇고 일본 쪽 외신도 그렇고 이게 다 미국에서 한국, 일본 한 발씩 좀 물러나는 게 어떻느냐라는 취지의 중재안을 내놨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결국은 일본이 그 말을 안 들었습니다. 이게 좀 의외였어요. 미국 말은 들을 줄 알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글쎄요, 됩니까? 저도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을 갖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처음에는 네. 한일 양국 간의 문제다라고 했지만은 사실상 국무성이나 미국 각 부처의 실무적 일은 차관보가 다 하거든요. 네. 그런데 벌써 스틸웰 미 국무성 차관보가 한국에 와가지고 네. 우리는 개입을 하겠다 하고 일본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였는데 네. ARF에서만 하더라도 폼페이오 장관이 강경화, 고노 그리고 3자 회동을 하겠다 이런 수순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순차적인 강경화 고노 회담은 생략하고 한미일 3국 외교부 장관이 겨우 30분간 네. 해가지고 강경화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했고 고노 외상은 그러지 않았다 하는 것으로 하니까 사실 이건지 저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국무장관도 그 이상 또 개입하지 않는 식으로 시사를 하는데 사실 지금 아무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을 앞세우고 아베 수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푸들 노릇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코앞에 4대 강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떻게 됐든 우리는 한미 동맹이고
가장 필요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필요한 네. 국가인데 만약 우리가 지소미아 저는 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했을 때 한미일 이러한 안보도 문제가 있지만은 네. 반도체 시장을 전 세계를 흔들므로써 미국에도 막대한 경제적 차질이 있는데 네. 안보와 경제를 무시하고 아직 미국이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굉장히 불만스럽다. 미국이 어떻게 미국답지 못한가 하는 것을 저는 먼저 지적합니다. 아,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좀 나서 달라 이런 취지네요. 그렇죠. 말씀하시는 당연히 게. 나서야죠. 그러면서도 지금 신임 국방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해가지고 지난번 볼턴 외교안보 보좌관처럼 방위비를 더 내라. 또 프로모스 파병해라. 네. 또 최근에는 INF 이게 파기시켜가지고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 하면은 우리나라도 틀림없이 배치될 거예요. 그럼 제2의 사드 사태가 날 수 있고 우리는 사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정학적으로 도랑이든 소입니다. 미국 풀도 먹어야 되고 중국 풀도 먹어야 되고 일본 풀도 먹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미국 풀만 먹으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미국이 좀 미국답게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경제 질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국의 그 화이트리스트 직전에 미국이 중재안을 내놨다는 것도 굉장히 소극적이다, 미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네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소극적이죠. 그리고 지금 일이 이렇게 돼 있는데도 네. 지소미아는 파기하지 말라. 그럼 일본에다는 뭘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일본에다도 우리한테 지소미아 파기하지 말라 하면은 일본에다도 경제 보복 제재 조치를 취소해라. 최소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지. 우리만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는 없지 않느냐. 그건 굉장히 미국도 미국답지 못하다. 저는 그걸 지적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예컨대 이제 일본은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사안을 지금 경제로 끌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그러면 이 사안을 지소미아로 가져가는 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조금 빠른 거 아니냐라는 게 아까 송기호 변호사의 의견이시더라고요. 박지원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빠른겠죠. 예. 그렇지만 일본이 빠른 것은 왜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일본이 예.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오직 그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미국도 나서주기를 바라는 것에서 하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당장요. 8.15 광복절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광복절 때마다 당연히 우리 이제 대통령 메시지가 나가는데 원래는 뭐 이런 상황이 아니면 조금 대화를 해보자라는 메시지가 나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정도의 메시지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국민이나 일본 네. 전 세계가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굉장히 주시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렇지만은 지금 일본과 우리 정부 간에 또는 한미일 정부 간에 어떤 조율을 거치지 않고는 네. 어떤 길이 없는 거예요. 음흠.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가 만약 진전이 없다고 하면은 강한 메시지 지난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신 제2의 그러한 메시지가 나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최근에 읽은 한겨레 성한영 국장이 피렌체 식당이라는 그 인터넷 예. 매체에 기고한 걸 보면은 굉장히 그 문재인 대통령이 통합과 평화의 경축사가 나가야 된다. 우리 정치권도 국민도 통합해서 평화로 가고 일본도 우리 한국과 통합해서 평화로 가야 된다. 그러한 것을 강조한 걸 보면은 좀 어떤 그런 좀 크게 나갈 수도 있지만은 네. 과연 지금 이 판국의 문재인 대통령께서
꼭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음흠. 하는 것은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 의원님이 니카이 간사장하고 좀 만남을 추진하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는 본 것 같은데요. 어떻게 계속 가는 겁니까? 이게 추진이 어떻습니까? 니카이 간사장과도 이제 G20 전에도 예. 얘기를 해왔고 예. 또 상당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G20 전에 G20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첫째 일본 참여연 선거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지만은 네. 한일 간에도 결코 좋은 말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안 좋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미래를 생각해서 풀어보려고 한 것 같아요. 음. 이번에 경제 제재 조치가 있고 또 어떻게 됐든 참여연 선거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했더니 좀 만나자 네.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역시 8.15 이후를 얘기하는 걸 보면은 예. 일본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네. 그런 감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좀 8.15 경축사 후에 저도 일본을 한번 다녀와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네. 하겠다 이런 생각은 갖습니다. 아, 만남이 추진되더라도 그건 8.15 이후일 것이다. 네, 예. 그럼 지금 일정은 그렇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8.15 경축사가 어떤 수위에서 나오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요, 북한이 계속 뭐 미사일인지 방사포 계속 쏘고 있습니다. 뭐 한 8일 만에 3번을 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어떤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은요. 예, 미국이 칭찬하면은 예. 그 다음에 미국이 어떻게 나갈지 몰라요. 그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됐든 예, 지금 세 번째 네, 미사일이건 방사포건 뭐 예. 발사를 하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은 저 아무것도 아니다. 계속 그러고 있죠. 별거 아니다. 예, 하고 사실상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저는 무엇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든 단거리 미사일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네, 이게 탄도 미사일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방사포다. 뭐 이 교란 작전을 쓰는 거예요. 네, 우리와 한일, 한미, 네. 한미일 이 군사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다라고 하니까 대구경 방사포다 네. 하면서 뭐 여러 가지를 공개하는 거 보면은 이게 좀 교란 작전 아닌가 이렇게 보지만은 아무튼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늘부터 한미 군사 훈련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비록 도상이지만은 그리고 공격 수위도 이제 DMZ 이하로 한다고 그럽니다. 예. 소위 말하는 쉽게 말해서 38선 이남으로만 방어 네. 수준의 한미 군사 훈련이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됐든 2주간 이 한미 군사 훈련을 하고 있으면은 북미 간의 실무 대화는 그때는 안 열릴 겁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북미 간에 상당한 접촉을 해서 이달 말 8월 말께는 북미 실무회담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또 북한도 간절히 바라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휴전을 앞두고 공격을 하든 또 무기 체계를 이 실무회담을 하기 전에 바꿔놔야 되니까 네. 그러한 것들을 지금 실험하고 있지 않는가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권 얘기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예. 지금 그 정부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나고 이제 정부 입장이 나오고 났어요. 이해찬 대표가 뭐 사케 먹었다고 사케를 마셨다, 일본 술을 마셨다 이런 식으로 자유한국당이 공격을 했어요. 물론 뭐 사케가 아니라 청주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민주당에서 하고 이러는데 이거 참 이게 보기 민망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좀 부상 유치한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우리 목포는요. 네. 생선이 많은 곳이라 전부 일본 식당입니다. 횟집이 많으니까요. 횟집이 많으니까요. 예, 예. 그리고 서울에도 전부 횟집이 다 일본 식당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한 것을 가지고 또 물론 뭐
김재원 예결위 위원장처럼 술 냄새를 풍기고 허둥댔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지만은 청주 반주로 한 잔 먹은 것을 가지고 예. 그렇게 지금 그거 가지고 싸울 때예요. 국민은 죽고 살고가 문제고 예. 국가 전체가 참 오면차가로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아주 어려운 때인데 도대체 음주 외길위원장 가지고 민주당은 한국당 공격하고 또 한국당은 사케 반주 한잔 했다고 뭐 일본 식당이다. 그 식당 일본 식당을 간 게 잘못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과 전혀 동떨어진 예. 진짜 정치권이 반성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에서 끝내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짧게. 그 검찰 인사가 났는데 옷을 많이 벗어요. 그 윤석열 총장의 이번 인사가 약간 정권 친화적인 인사다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저는 윤석열 총장을 예. 상당히 그 청문회나 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지지를 했는데 네. 어떻게 됐든 일부 신문 보도에 의하면은 총장 인사 후 67명의 검사들이 네. 다 합하면요. 예. 사표를 냈다. 앞으로 더 낼 것이다. 예. 그런데 윤석열 총장의 측근 관계자들이 전면에 배치되고 나머지 공안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배척돼서 있을 수 없다 하는데 그러한 여론을 윤석열 총장이 지금 이미 인사 끝났지 않습니까? 네. 다음 인사 때부터는 참고해서 그러한 말이 나지 않도록 좋은 인사를 해주기 바랍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좀 지켜보는 입장이시네요.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인사를 또 다시 무시해서 할 수 있으면은 한다고 하면은 검찰이 또 난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차기 인사에서는 이러한 잡음이 나지 않도록 총장이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의 품격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윤태곤의 눈. 네, 윤태곤의 눈 의지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 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일본 얘기와 연결해서 뭐 정치권 얘기 좀 알아보죠. 예, 지금 박지원 의원 쭉 잘 설명해 주셨지만은 지난주가 되게 긴장감이 높았잖아요. 네. 우리는 우여곡절 끝에 추경 예산안 본회의 통과했고 그러네요. 또 네. 일본은 가기를 통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고 그럼 이제 우리나라도 지난주에 맞대응식으로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당분간은 티포텟이라고 하는데 이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쉽게 이 말하면, 식으로 단기간은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아마. 그래서 이제 우리 정치권의 흐름도 이번 주가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일본이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게 네. 자, 외부에서 이렇게 압력이 높으니까 뭔가 우리 내적인 통합력은 강해지느냐 아니면은 여야 대립이 오히려 또 거꾸로 강해지느냐 이런 분기점이라는 거죠. 예. 물론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모두가 뜻을 같이 할 수는 없지만은 네.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좀 통합이 그러니까 여야 간의 다른 정쟁은 좀 그러니까 약간 약해진 그런 경향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특히 이제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가지고 분명히 통합력이 강해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 설명했지만은 자 방일 의원단,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이 바람 맞췄지만은 우리 여야 중진 의원들 호흡이 상당히 잘 맞았잖아요. 야당 네네. 의원들이 막 이제 그 일본 공격하고 눈앞에서 그리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했는데 네. 우리 여야 의원뿐만 아니라 일본 야당 의원들하고도 공조의 흐름이 있다. 예. 지난달 말에 스페인에서 이런 회의가 열렸나 봐요. 저도 몰랐는데 북한 인권 국제 회의. 라는 게 열렸나 봐요. 스페인에서. 원래 유럽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네. 한일 의원들이 거기 참여를 한 거예요. 거기에서 동일 법안을 동시에 양국에서 발의하자. 이런 이야기가 오갔다는 거예요. 네. 어떤 법안이냐? 자, 징용 노동자에 대해서 일본 관련 기업이 사과하는 걸 전제로 한일 연관 기업 플러스 한일 양국 정부가 공동 펀드를 조성하자. 네. 일본의 이제 야당 8선 중의원인 나카가와 마사하루 의원이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회의에 여당 의원들은 안 왔는데 야당 의원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